지금까지 메가스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간밤 시장은 국채금리가 잠시 주춤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5%가량 빠졌어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있다. 어차피 금리는 높은 상황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한 상승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국채 수익률 쪽에 이제 그 어떤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이제 등락함에 따라서 이제 CME 페드워치 쪽에서는 11월 1일 날 25bp 인상하는 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또 급등했다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게 30%로 어제만 해도 30%대로 올라갔었어요.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23%대로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형 기술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수들이 버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채권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침체와 직결되는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인 수급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한 10년 동안 뉴욕 현지의 칼럼을 매주 쓰고 있는데, 지난 이제 9월 25일자 칼럼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6천억 달러 수준의 순매도 포지셔닝이 누적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시장이 안 좋으면은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매도 물량이 지난 밤 이제 어제죠, 터지면서 수익률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간다 그래서 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차트 제가 채권 수익률 이제 월봉 차트 가져와 봤는데, 사실 채권 수익률 올라가더라도 미국 주식은 잘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화랑기가 많기 때문에 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당장 무슨 엄청난 악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시장 상황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메카시가 이제 축출이 됐는데, 요게 잘못하면은 이제 정부 폐쇄, 11월 달에 다시 정부 폐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가 됐고, 그리고 9월 달 ISM 서비스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됐습니다. 53.6 정도로 잘 유지가 됐고, 이제 5일 쪽에서는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JP모건 쪽에서 나온 게 중국 쪽에서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기름을, 원유를 좀 쓰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글로벌한 그런 무역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레이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서 노동 관련 지표들 나오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실업률이 지금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예상대로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동안 정말 많은 시장에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별 이슈들 다뤄주실 건가요? 네,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섹터들, 소비 섹터가 조금 지난밤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산업별로 했을 때는 서로 엇갈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동차는 잘 올라갔지만 레저 쪽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필수 소비재는 조금 상승했지만은 개인 관리 제품 쪽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소비재들이 좀 주목을 연말로 가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요것들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량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근데 별다른 뉴스 없이 이제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의 배경에는 이제 파업 탓으로 다들 돌리는 거예요. 이제 파업 때문에 이 테슬라가 들다 사실 크게 뭐 아직 테슬라 쪽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일회성의 어떤 상황으로 치부하는 듯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4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올해 이제 52,000대 정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적자 상황이 흑자로 돌거나 아니면은 적자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연말 되면은 연간 적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난밤에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보면은 엑슨모빌, 쉐브론 뭐 이런 대형주들은 한 마이너스 3% 내외, 그리고 대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내외의 하락을 보였는데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수준에서 멈춰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김에 앞으로 10월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리스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매달 초에 지금 월간 전망 이렇게 얘기해드리는데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변의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격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가상 표대결을 했는데 52% 대 42%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어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방향이 흐르면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이 수정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쪽에 이제 파업 현장 방문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고가 급락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니까 재고가 급락하기 때문에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생긴다. 지금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에 엉뚱하게도 자동차 쪽에서 촉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비 시즌이 실종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쪽에서는 매월 최대 90억 달러 정도 소비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되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얹은 게 부동산 시장 모기지 금리가 7%를 넘겨 있는, 그 훌쩍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주택을 산 사람들의 50% 이상이 매달 약 250만 원 이상의 돈을 주택 모기지 갚는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지출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불안해지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GDP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동결했는데 지금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좀 연착륙 쪽으로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일자리 증가하는 부분,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어쨌든 경제는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고용주들이 물건 제품값을 더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쪽 카드를 꺼내버리면은 시장이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이미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경제 현상이에요. 우리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듯이 과도한 경제 현상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지금 9월 달 끝났기 때문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우지수 차트, 제가 주봉 차트 가져와 봤는데 지금 흑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처음 터치했는데 섣부르게 바닥 얘기하기에는 차티스트들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바닥 예측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어설픈 상황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좀
분할 매수의 어떤 그 타이밍을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게 10월 10일, 11일 전후로 그때 아마존닷컴의 프라임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매입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대형 기술주들하고 에너지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포지션 잘 잡아서 실적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바벨 전략을 여전히 계속 잡습니다. 지지난해부터 이 바벨 전략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들 80에서 90% 그리고 소형주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 가 있는 뭐 인공지능의 C3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형 가치주들 배당을 많이 하는 통신산업이나 이런 쪽에 중형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매수해서 6개월 이상 봐야 되는 전략. 지금 현재 연말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고르실 때 이런 기간이나 수익률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0월 시장,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지나친 전망으로 눈앞에 있는 투자를 놓치지 말자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